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가병의 쉬운 경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대공황과 케인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두 단어가 다 여러분들한테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 좀 쉽게 질의응답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당시 대공황이 얼마나 심했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역사상 가장 심각했다고 그래요. 192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거의 30년대 말까지 전 세계 경제를 암울하게 만들었죠. 몇 가지 지표만 보면은 이 기간 동안에 세계 무역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실업률은 미국 기준으로 25%까지 올라갔고 서구의 많은 국가들이 33%, 또 은행들이 대부분 붕괴, 부도가 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최악의 사태에 직면했던 거죠. 이런 사태가 30년대 중반부터 회복이 됐었고, 결국은 세계 경제가 큰 흐름을 바꾼 거는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이후다. 이렇게 지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20년대 말에서 30년대 대공황은 정말 인류에게는 가장 끔찍한 아픈 기억이었죠. 네. 그럼 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이 어떤 거예요? 여러 가지를 지적해요. 우선 이제 가장 피상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 미국의 증권 시장에 나타났던 거품, 주가의 대폭락이 원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데 또 실물 경제도 엄청 좋았어요. 예를 들자면은 1920년에서 29년 사이에 미국의 국가의 부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10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났으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주가가 폭락한 이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시에는 또 농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농업 부문에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가가 예기치 않게 대폭락을 거듭하니까 다른 여러 부문에 큰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당시에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앞으로도 더 오른다고 예측한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게 말을 한 직후에 약간 올라가다가 또 폭락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제학자들이 경제학 사전에도 나오는데 great mistake을 많이 했습니다. 경제학의 대가들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경제학자들이 그 당시에는 몰랐던 특이한 현상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전까지의 이 경제 시스템은 공급이 부족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사회 시간에 배운 경제학자 생각나세요? 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이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공급이 수요를 창조한다. 공급하기만 하면 수요는 안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처방도 다 기존의 그런 처방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상상을 못했던 건데 경제가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긴축을 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또 국가 간의 보호무역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요를 더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간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경제학자들도 의사들처럼 어떤 큰 전염병이 유행하고 나면은 그 뒤에 배우는 게 많잖아요. 경제학자들이 1930년대 대공황을 통해서 배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때 배운 처방을 쓴 거죠. 2008년에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도 그때 배운 여러 가지 경제학적인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에 경제 정책이 잘못됐던 것들 처방을 하던.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용감하게 지적했던 유명한 경제학자가 존 메이나드 케인즈죠. 여러분 지금은 케인즈 다 아시지만요. 당시에는 케인즈가 젊은 경제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케인즈가 미국이 하는 거, 루스벨트 대통령이 하는 정책을 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1933년으로 기억되는데 12월 31일 날 뉴욕 타임즈에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존의 경제학자들이 말하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미국에서 이런 정책을 해도 안 되고 저런 정책을 해도 안 되니까 이 젊은 경제학자 말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유명한 테네시 밸리 프로젝트, 뉴딜 정책 이런 것들이 그때 나온 거예요. 당시에 이제 케인즈가 주장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요. 경제학의 전통에서 보면은 그 이전에 이제 아담 스미스를 비롯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있었어요. 고전학파들이 생각하기에는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공급이 많아도 조금 지나면 해결이 된다. 가격이 떨어져서 수요가 늘어나서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야 된다.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놔두니까 대공황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케인스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그냥 놔두면 해결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 해결이 됩니까? 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오래 기다리고 이러고 있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이런 사례를 들었어요. 정부가 오늘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땅을 파괴하라. 그리고 임금을 지불해라. 그리고 내일은 오늘 판 땅을 메꾸게 해라. 그래서 임금을 지불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정부가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과감한 재정 정책을 실시해라. 이래야만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우리가 모두 다 케인즈 학파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이 케인즈가 정말 경제학의 역사를 바꿨고 대공황을 회복시키게 된 결정적인 학문적인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죠. 요즘 코로나 사태도 결국은 모든 정부가 케인즈의 처방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정가병의 쉬운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